저희가 지난주 대전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시간외 수당 미집행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대전시가 집행하는 서비스 평가 과정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축소 보고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탄 대전의 한 시내버스 회사가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계신 이훈 노무사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훈 노무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서서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요. 대전의 한 시내버스 회사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기자회견도 여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오늘 오전 11시 대전광역시의회 1층 로비에서 저희 대전지역버스 노조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데요. 예. 현재 그 대전 버스 시스템을 준공영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사실상 이제 버스 회사들에게 인건비나 뭐 수익 등을 시의 세금으로 이제 보조해주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예. 이러한 보조금 중에서 이제 서비스 평가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이 부분은 이제 대전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 평가를 진행한 이후에 13개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차등화해서 예.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서비스 평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가 지표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 건수가 얼마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주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예. 대전의 한 버스 업체의 경우에 2019년에서 2021년간 3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43건 정도가 나왔는데 예. 14건이라고 보고를 하고 그 20년에는 38건인데 23건 또 35건을 10건으로 이렇게 줄여서 보고했고요. 예. 이를 바탕으로 대전시로부터 20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총 4억 20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네. 이게 구체적으로 대전 시내버스에 대한 이 서비스 평가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교통사고 건수를 제외한 뭐 다른 기준들도 있는 거죠? 매년 이제 그 대전 지역의 13개 시내버스 회사를 상대로 서비스 평가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예.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제일 높은 등급인 S등급에서 C등급까지 분류해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서비스 평가의 성과급의 평가 기준은 첫 번째 운행 관리, 그리고 안전성, 고객 만족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사실상 버스 승무사원들이 그 시간에 맞게 정식 운행을 하는가,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적고 운행을 안전하게 하는가, 예.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친절한 운행이 되는가 하는 이제 부분들이 주로 이제 평가 지표가 되고 있고요. 예.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거의 한 연평균 한 20억 정도의 성과급을 그 평가에 따라서 각 예. 버스 회사에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난 2월에 해당 시내버스 회사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이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럼 네. 그 이후에 뭐 새롭게 나온 내용 또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기 위해서 예. 교통사고 처리 건수를 줄여서 신고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예. 저희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버스 기사님이 이제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대전 동부경찰서에 이제 고발을 했고요. 예. 동부경찰서에서는 이제 고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통해서 그 해당 시내버스 업체의 담당자, 그러니까 사업부장만을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 혐의로 지금 대전검찰청에 기소를 송치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사업부장만의 혼자 단독 행위냐라고 예. 하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그 대전 동부경찰서에서는 뭐 관계업체 대표이사라든가 임원에 대해서는 일체 소환 조사도 않고 있어서 이게 좀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문제의 현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담당 사업부장은 이제 22년도에 예. 그 이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제 이직을 했는데요. 그 회사가 이분이 이직한 다음에 예. 19년에 교통사고 건수가 22건, 20년에 17건, 21년 20건이었는데 이분이 이직한 다음에 갑자기 6건으로 급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직을 하고 나서의 변화에 대한 것도 예방 차원에서라도 검사를 한 번 더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네네네. 어쨌든 경찰 수사에서도 시내버스 업체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했다. 이건 이제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 건데 대전시도 그럼 이 상황을 전달받았을 테고 알고 있을 텐데요. 대전시에서는 뭐 어떤 조치를 뭐 취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대전시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을 테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기존에 제출된 이런 버스 회사들의 서비스 평가 보증을 받기 위한 신청 서상에 예. 있는 사고 건수와 실제로 사고 처리 건수가 맞느냐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손쉽게 버스 공제조합의 사고 처리 조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 언론지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예. 그 버스 공제조합에서 그 기사 개인정보가 나온다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해서 전수조사를 못하고 있다고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또 확보한 예. 이 사고 처리 관련한 그 자료를 보면 예. 이 내용에는 뭐 차량 번호, 사고 일자, 접수 일자, 사고 장소, 그다음에 사고 인원 뭐 이런 정도만 이렇게 보통 출력이 되거든요. 예. 개인 정보하고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못 받아서 전수조사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시내버스에 대한 뭐 다른 조치나 이런 것들을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볼 때요. 예.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예. 45조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나 이런 정보들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관계법령,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관한 법률의 29조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수령자에게 어떤 보고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소속 공무원이 직접 참석을 해서 예.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만 한다는 것은 예. 사실상 직무유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한편 이제 그 현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하는 법률과 관련해서 이렇게 부정수급이 이뤄진 경우에는 부정수급을 자행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직원이 소속된 회사에 대해서 벌칙을 규정할 수 있는 양불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에서는 담당자인 이모 사업부장 외에 이 법인을 형사고발한다거나 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가지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직무유기를 넘어서 뭐 대전 버스 회사들과 유착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렇게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을 환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었던 시내버스 평가 과정, 이것도 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시민의 세금이 회사에 지급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적법하지 않게 부정하게 수급이 된다면 100% 환수하는 것 이외에 수령자, 사업자는 사실상 이제 대전 버스와 관련해서 이쪽 업계에서 퇴출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현행 법령으로도 그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법률에 따르면 그 5배까지 부과금 징수할 수 있고요. 또 대전시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에 따르면 부당수급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돈을 원가에서 감액해서 지급한다라고 예.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또 하나 이제 주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대전시 내에 있는 버스 회사들한테 지급되는 이 서비스 평가 성과급이라고 하는 게 그 대전 시내에 있는 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그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항목도 뭐 정시 운행, 운행의 안정성이라든가 친절 운행 예. 뭐 이런 지표들을 본다고 하면 사실상 이런 지표들은 실제 그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 기사님들이 수행하는 이제 부분이 많은 거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 평가 성과급은 그냥 이게 회사에 지급되면 회사 법인에 그냥 유보되거나 아니면 몇몇 임원들 그리고 사무직 직원들의 그냥 성과급으로만 지급되고 실제로 이 서비스 평가 지수를 받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버스 기사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서비스 평가 성과급에 대해서 관계 법령이나 조례로 대전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승무사원들에게 뭐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현재 그 대전 버스 관련해서 매번 이제 뭐 예산이 없어서 뭐 증차를 못한다 뭐 이런 내용의 변명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 코로나 이후에 승객이 없다고 해서 지금 버스를 감차해 놓은 다음에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차를 정상 회복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뭐 버스가 배차 간격이 뭐 심하면 막 30분을 막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시내버스냐 뭐 시외버스냐 하는 이제 볼멘 소리도 나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그 대전 시민들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차라리 이 금액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항목 축소 신고와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내용과 또 개선해야 할 점 이훈 노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